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1% 넘게 하락했습니다. 1월 미국 CPI는 전년 대비 3.1% 상승했고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2.9%로 기대했었던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수가 압박을 받았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미뤄질 것이란 전망에 채권 금리도 급등했는데요. 전날 우리 증시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세에 힘입어 양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 ARM의 주가 강세와 다음 주 있을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가 큰 폭으로 올랐고요. 자, 그중에서도 HBM 관련주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오늘도 증시 후 예상 체결지수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함께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양지수 1% 넘게 밀리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1.42% 하락하면서 2,611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1.3% 내림세 겪으면서 834포인트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총 상위주 대다수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파란색이고요. 삼성전자 무려 2% 넘게 빠지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3,400원대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하락폭이 더 깊습니다. 3.2%, LG에너지솔루션 0.25%로 그나마 선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6%, 현대차는 1.4%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지켜보시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1.72%, 기아가 1.45%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0.8%로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는 1.94%, 약 2% 가까이 밀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이버가 1.95%, 약 2%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코스닥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위부터 5위 모든 종목이 다 파란불이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모두 3%대 하락할 것으로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HLB가 3.36%, HPSP 역시 3% 넘는 하락폭 연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알테오젠 1.85% 낙폭을 연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지켜보시죠. 엔캠이 3.74%, 세트리온 제약 0.96%, 약 1% 가까이 무너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성 델타테크 0.32%, 레인보우 로보틱스만이 홀로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리노공업 4.57% 낙폭이 가장 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페노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페노션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23년도 4분기 매출액이 1조 282억 원, 영업이익은 68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컨센서스를 40%나 하회하는 어닝 쇼크 수준인데요. 사실 10% 이상만 하회해도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40%면 뭐 시장의 예상치를 굉장히 많이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노션 실적 대비해서 사실 7일, 8일 그리고 13일까지도 주가가 13일날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뭐 큰 폭으로 조정받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왜 상승을 했느냐 그리고 왜 조정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 사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 페노션이 이 업황을 제대로 예측을 좀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업황은 괜찮았는데 페노션은 좀 보수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면서 벌크 선대를 이 기존보다 3분기보다 좀 감소한 이런 선박수를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BDI가 업황이 좋았기 때문에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용선료가 올라가죠. 한마디로 배는 좀 덜 빌렸는데 업황은 좋아졌고 업황이 좋아지면서 이 용선료 빌린 값에 대한 부분이 확 올라갔다. 근데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인 계약이 얼만큼 인도를 해줄 때, 얼만큼 운반을 해줄 때 얼마를 받냐, 이거는 이전에 이전에 이루어졌던 계약이기 때문에 용선료가 올라갔다라는 부분은 이 비행기로 항공으로 따졌을 때는 이 국제 유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것과 좀 비슷한 이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실적에 악영향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24년도는 좀 다를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4년도 같은 경우는 우선 업황이 좀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신흥국은 대체적으로 경기 부양에 집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미국 경기는 괜찮습니다. 미국 경기는 좋은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는 반면에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 특히나도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 경기가 상당히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기 부양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죠. 그러면 이 경기 부양으로 인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서 뭐 환경 규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4년도는 벌크 업황이 상당히 좀 좋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페노션의 수혜가 될 가능성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페노션 우려감이 있었죠. 이 12월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HMM 인수에 관련된 인수를 위한 유상증자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보통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막 20-30% 정도 하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4,000원에서 4,500원 정도 움직였던 주가가 갑자기 3,000원대 중반으로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는데, 이게 철회가 됐죠. 그러면서 이 모습들이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이전 주가까지 4,000원대의 주가로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그 유상증자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리스크 해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PBR이 0.5배 미만이다라는 점, 역시 저평가주들은 계속적으로 당분간은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저평가 매력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제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페노션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 우리 상무님도 얘기를 해줬네요. 자,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 중에 하나인 크래프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좀 전에 페노션은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했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상회했는데 그 이유가 상당히 좀 좋고, 그리고 향후에도 이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크래프톤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4분기 실적,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했는데, 이 내용도 좋습니다. PUBG IP 기반의 PC와 모바일 매출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호조세를 나타냈는데, 이 PC 기반의 이 매출 같은 경우도 시장 예상치를 20% 이상, 모바일도 20% 이상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PC 매출이 한 20.1%고요. 모바일 매출도 한 3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영업 외에서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타선 금융자산 처분 평가, 그리고 홍보비 같은 부분들이 큰 폭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상당히 크게 나왔다는,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시장 예상치를 많이 상회한, 내용을 상당히 좀 좋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첫 번째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 향후를 보더라도 이 콘텐츠 업로드를 통한 트래픽이 성장을 했거든요. 이 게임 업체들은 이 트래픽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향후에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런 이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체적인 성장 국면이냐, 전체적인 안정 국면이 아니면 쇠퇴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보여지는데, 트래픽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분기마다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이런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질적으로도 좋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24년도에도 양질의 성장을 통한 트래픽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주가 최근 들어서 좀 올라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다라는 점, 가격적으로도 매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월 14일 수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양지수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고요. 시총 상위주도 대다수 파란불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환율 1,340원대에서 시작합니다. WTI 국제유가는 배럴당 77달러 선이고요. 국제 금가격 온스당 2,007달러 선입니다. 비트코인은 5만 달러 밑으로 떨어져서 현재 49,73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HBM 관련주가 상승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또 실적 호조와 신적에 대한 기대감에 크래프톤 역시 상승했고요. 한편 저PBR 관련주 내에서 유통과 보험 등은 하락했습니다. 조선과 해운도 약세를 기록했는데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과 어떤 테마가 주를 이룰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1.54% 하락 출발합니다. 2,608포인트 선에서 시작하고요. 코스닥은 1.48% 832포인트 선에서 개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실 1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슈 찾아봤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우선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입니다. 자,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 대다수 파란불로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1.73% 1% 넘게 내림세 연출하면서 73,900원 선에서 출발하고요. 74,000선이 깨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미국 프린스턴대와 통신 R&D 협력으로 인해서 6G 혁신을 이끌겠다라고 어제 좋은 기사도 났는데 오늘은 우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큰 폭으로 떨어졌죠. 이와 함께 지금 하방 압력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3.82% 3% 넘게 낙폭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0만 1,500원 선이고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한진칼과 함께 어제 MSCI 지수에 편입됐습니다. 다만 한진칼과 주가는 엇갈린 모습이었는데요. 에코프로 머티는 22% 급등한 반면에 한진칼은 밀렸습니다. 오늘 추가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2.47% 2% 가까이 넘게 3% 가까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7만 9천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 자사주 200억 원 소각으로 연일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만 오늘은 하방 압력을 좀 부추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HPSP입니다. 3.37% 3%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57,300원이고요. HPSP 어제 20% 넘게 급등하면서 알테오젠을 제치고 코스닥 시총 4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락세 연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엔캠입니다. 3.93% 4% 가까이 밀리고 있는 모습이죠. 25만 7천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엔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어제 지정이 됐습니다. 어제 상장 이후 첫 상한가 진입하기도 했었는데 2차 전지 전액 제조 기업이기도 하고요. 주가 방향성 함께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1.56% 하락하고 있습니다. 31,45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비메모리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관심이 급증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가온칩스입니다. 4.81% 5% 가까이 낙폭이 좀 깊습니다. 83,1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ARM과 협력 강화 그리고 AI 반도체 설계 기업으로서 일본 수출 계약까지 이끌면서 어제 28%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삼보토건입니다. 3.09% 3% 밀리고 있고요. 2,50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보토건 러우 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오늘은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CCS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체결 지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은 3,565원 선에서 시작합니다. CCS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이끌었었죠. 주가 상한가 터치 이후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결국 지정이 됐습니다. 초전도체 연이어 관심이 뜨거운데요. 투자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중에서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렌시스입니다. 6.44% 6% 넘게 뛰고 있고요. 현재가는 6,6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렌시스 삼성 사법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로봇 M&A와 관련된 기대감이 급등하고 있고 오늘도 추가 급등세 연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시장 시작하고 4분 30초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관심 주식 봤는데 전체적으로 파란 게 많네요.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많이 파네요. 좀 이 위치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5%까지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 뭐 MSCI 편입 이슈 때문에 많이 이제 올랐다가 오늘 조금 밀리네요. 4%가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에코프로도 2.5%, 포스코홀딩스 1.8%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장 초반에 조금 얻어맞고 있습니다. HLB도 뭐 시가총액 상위니까 봐야죠. 2%가량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좀 빠지고 있다. 코스피는 뭐 외국인들이 더 많이 오늘 팔고 있어서 조금 더 밀리는 감이 개장 초반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하지만 1.8% 이렇게 오르네요. 오늘은 뭐 제주의 날인가요? 제주은행도 아까 보니까 상당히 10%가량 이렇게 올라가던데 제주 반도체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런 투기적인 매수세 이게 호응을 받아가지고 주가가 아주 요동을 칩니다. 한미 반도체 최근에 AI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주가가 좋았었죠. 연 이틀
주가가 좋았었는데 오늘은 3% 하락으로 시작을 합니다.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와 거의 맥을 같이 하는 이런 흐름이고 SK하이닉스 1.8% 내리면서 삼성전자보다 오늘은 조금 더 내려가면서 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을 장 초반에 많이 팔고 있다는 겁니다. 990억을 벌써 팔고 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인 것 같은데요. 반면에 코스닥은 팔지 않고 오히려 58억 순매수를 하고 있다. 73억까지 올라가네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지금 달러 원 환율을 보면은 1,338원, 9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화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개도국 환율들 다 이렇게 좀 안 좋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기계적으로 팔 수도 있다. 이런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많이 밀리네요. 1.4%, 코스닥은 0.88% 조금 밀리는 게 좀 덜합니다. 자,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717억 순매도 얻어맞으면서 1.8% 내려가고 있고 하이닉스는 뭐 프로그램은 플러스입니다만은 2.47%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빨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가 전체적으로 팔았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갑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알테오젠 3% 올라온 것 빼고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15개 이쪽에는 거의 다 팔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봐도 지금 들어오는 거는 에코프로 57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만 눈에 띌 정도입니다. 자, 순매수 상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그래도 좀 사네요. 20억 프로그램 순매수로 좀 견뎌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4% 하락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SK텔레콤 오늘 13억 정도 들어오면서 방어주죠. 마이너스 0.4% 오늘 크래프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들어옵니다. 9억 정도 들어오면서 0.6% 잘 버티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에코프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오늘 프로그램 23억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마이너스 3% 밀려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주반도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프로그램이 23억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도 상위로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810억까지 늘어나면서 외국인들 지금 코스피에서 순매도가 1,126억까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도 좀 파네요. 84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도입니다. 1.3% 내려오고 있고 네이버가 이제 20만 원이 간당간당합니다. 84억 순매도 나오면서 1.7%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HPSP 시가총액 상위로 좀 많이 올랐죠. 그러나 오늘 프로그램 맞고 있습니다. 34억 맞으면서 3.5% 내려가고 있고 시가총액 코스닥 상위 중에서는 알테오젠만 아까 플러스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프로그램은 순매도입니다. 35억 정도 이렇게 순매도입니다. 자, 상무님 오늘 보니까 말이죠. 시가총액 상위로 봐서 코스피로 보나 코스닥으로 보나 전체적으로 파래요. 미국 시장 떨어진 영향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이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서 국내 시장도 조정을 받았는데 좀 억울하죠. 사실은 미국 시장은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뭐 사상 최고치 뭐 몇 포인트 돌파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우려감까지 나올 정도로 뭐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할 정도로 뭐 걱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인터뷰에 대한 목소리들까지도 나왔었는데 사실 국내 증시는 좀 억울하죠. 오르긴 올랐어요. 오르긴 올라서 이전 고점 정도 수준이죠. 코스피 기준으로 전일 종가 보면 한 2,650포인트 뭐 이전 고점 정도까지는 올랐는데 사상 최고치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상 최고치가 3,300포인트 정도 가야 되는데 2,700도 안 됐는데 다시 하락을 하니까 좀 억울한 부분은 있는데 미국 증시에 대한 하락을 오늘 직격탄으로 좀 맞고 있고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가 좋지 않았죠. 국내 증시 최근에 분위기 좋았던 게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주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미국에서 반도체가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 그런 모습들이 또 직격탄으로 좀 다가오는데 뭐 사실은 이 미국에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목표 주가까지 올라가면서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고 암이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어제 좀 조정을 좀 세게 받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도 뭐 추세적으로 사실 조정받는다 이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 차익 실현이 장 초반에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반도체가 영향을 받는 모습 그러니까 전일 같은 경우 반도체 좋았기 때문에 이 모습이 전일과 오늘의 좀 차이점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어제 미국 증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까지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또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일부 좀 차익 실현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거든요. 시장 자체를 봤을 때. 이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었죠. 외국인이 많이 산 게 1월 19일부터 많이 샀더라고요. 1월 19일부터 2월 13일 어제까지 한 7조 6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샀죠.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7조 6천억 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추세적으로 조정까지 가기에는 너무 많이 사놨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담감, 반도체의 조정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뭐 외국인 얘기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어제도 뭐 1조 넘게 이렇게 좀 양시장을 사 들어왔는데 오늘 장초반 보니까 1,100억 정도 이렇게 파네요.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2주 동안에 거의 뭐 6조 넘게 이렇게 계속 사들이고 있는 시장 분위기였는데 오늘 이렇게 싹 바뀝니다. 삼성전자 상당히 많이 파는데 삼성전자 오늘 특히 많이 파는 것 같아요. 810억 넘게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있고 지금 코스피에서 어제까지의 분위기와는 정반대되는 분위기가 지금 연출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삼성전자 왜 이렇게 많이 지금 팔까요? 네, 뭐 가장 중요한 건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받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 암 조정 받았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파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는데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때 가장 중요한 수급 주체 외국인과 기관을 놓고 봤을 때 미국 증시의 분위기는 외국인 쪽으로 좀 더 영향을 많이 주죠.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조정받았다라는 게 외국인이 국내 증시 파는 첫 번째 요인이 됐고 미국 증시에서 근데 조금 더 세분화돼서 보니까 반도체 조정받았죠.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이 반도체를 좀 더 많이 파는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뭐 상승할 때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상승할 때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죠.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제 보면은 2,600억, 2,267억 원 이 두 가지 이틀 동안 굉장히 좀 많이 샀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하이닉스도 외국인이 좀 많이 팔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보다는 좀 덜 올랐죠. 이 HBM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기대감이 많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하이닉스가 좀 더 기대감 많이 받았었고 조정받는 이유는 미국 증시의 영향이 국내로 넘어왔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짧긴 하지만 그래도 양봉을 내면서 뭐 61선 정도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음봉이 굉장히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추세적인 조정까지는 가능성은 그래도 좀 낮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내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어제 그 MSCI 편입 편출 종목이 밝혀졌잖아요. 에코프로모티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오늘은 좀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모티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MSCI 들어가고 나서부터 주가가 빠지는 종목들이 최근에 좀 많았잖아요. 들어갈 전에는 뭐 기대감은 올랐다가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조금 밀리는 현상인데 반복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2차 전지주가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 우상향 추세에 있다 그러면 에코프로모티도 같이 좀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이 MSCI, 그러니까 이런 특정 지표를 만들 때에는 시가총액 비중대로 거의 비중대로 많이 비중에 대해 시가총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여기서 시가총액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다 그러면 주식을 더 담으면서 주가도 더 상승을 하고 비중도 더 올라가게 되는 이런 선순환이 되는데요. 여기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그러면 과연 에코프로머티가 이 주가가 우상향을 그리면서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 봤을 때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필요한 물량들은 어제까지 해서 급하게 다 담은 걸로 보여주죠. 어제 주가의 상승과 상관없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20%가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급한 물량, 매수 물량들은 다 담았고 그러면 일정 부분 어제 상승에 대해서는 또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고 그 이후에는 2차 전지에 대한 방향성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횡보 혹은 소폭의 조정 정도의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지금 상태에서는 좀 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SCI 편입과 관련된 인사이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시장 많이 빠지네요. 그리고 달러와 환율이 지금 1,338원까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시장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사들어왔는데 오늘 좀 많이 팝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어제 미국에서 좀 충격이 있었었죠. 아무래도 CPI 지수가 좀 발표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좀 무너뜨렸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그동안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비롯해서 뭐 전기차 관련주들도 아직까지도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좀 환율 부담도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전히 좀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도 여전히 좀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부재가 조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뭐 개별 이슈가 굉장히 좀 강한 종목들 아니면 여전히 뭐 저PBR 관련주들의 이런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저PBR 관련주들도 좀 선별적으로 보셔야 될 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에서 좀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 저PBR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거의 비중이 한 50% 정도를 넘어갈 만큼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종목 선정이 굉장히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PBR이 이제 무조건 낮다라고 해서 뭐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제 저PBR주인 동시에 이제 또 ROE가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들을 좀 옥석 가리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과대 낙폭이 심했던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은행, 증권, 보험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저 PBR주 얘기하면서 ROE 매일 나옵니다. Return on Equity, 자기 자본 이익률입니다.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거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그 수치를 얘기하는데 이게 돈을 잘 벌수록 숫자가 올라가거든요. 숫자는 좋은데 PBR이 낮다? 그러면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고려제강, 세방전지, 티웨이항공 또 나왔네요. KC텍, 율천화 이렇게 5개 종목입니다. 어느 걸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세방전지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연일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 이제 배터리 관련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저PBR 관련 테마로 이제 엮이면서 좀 상승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은 사실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이 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강세인 업종들을 좀 고르셔서 오히려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이제 상승하는 종목을 다 매수하기는 사실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게 보는 이유가 밸류적으로 좀 아직까지도 부담이 적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 재무 구조도 굉장히 좀 탄탄합니다. 캐시카우도 좀 나쁘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강세일 때 한번 단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워낙에 좀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가격 전략을 좀 잘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 뭐 85,300원대에 또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 가격보다는 한 85,000원 이하대로 한번 눌리면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좀 전고점을 넘어서 한 88,0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뭐 1% 넘게 밀리는데 세방전지 상당히 강합니다. 좀 차분히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코스닥 시장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덕산, 테코피아, 에코앤드림, 중앙첨단 소재, 동화기업 이렇게 5개네요. 어느 걸 좀 볼까요? 네, 오늘 이제 강세인 종목이 또 하나가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인데요. 오늘 이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최고점을 또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해액 쪽은 오히려 또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엔캠이라든지 이런 이제 전해액 관련주들은 오히려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기에는
결국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몰리는 종목을 좀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솔브레인 홀딩스도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오늘 너무 많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눌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 현재 6만 원대까지 이하로 좀 내려온다면은 분할 관점으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오늘 고점 부근인 한 6만 5천 원에서 6만 6천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도 그렇지만은 뭐 엔캠, 야 이거 주가 보니까 말이죠, PBR이 14배 정도로 상당히 고평가까지 왔습니다. 시총 4조 8천까지 와 있는데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급등 종목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2회 종목으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급등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참 엔지니어링인데요.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장비 사업 기업입니다. 영업이익과 매출 등 실적에 대한 기대감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23% 넘게 급등하면서 688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급등주 흥국화재입니다. 저 PBR의 실적 호재로 어제 상한가 터치했고요. 오늘도 추가 상승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3% 급등해서 6,5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자, 그럼 세 번째 급등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급등주 엔터파트너즈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장중 상한가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살짝 윗골이 달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24% 넘게 올라갔고요. 현재가는 3,2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급등주입니다. 플라즈맵. 중동 최대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100만 불 수주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29.84%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간 모습이고요. 상한가 터치하면서 3,5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코리아 FT 현재 17%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주가가 시간 외에서도 급등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내부적으로 제네시스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넣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캐나스터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17% 넘게 상승하면서 5,8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네, 급등주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이 종목도 이제 뭐 ROE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데 PBR이 굉장히 좀 낮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은 조금 개인들은 매도 추세로 좀 가고 있고요. 또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3거래일 연속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밸류적으로 뭐 지금 부담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여러 사업을 영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철강 산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승용차 부품, 자동차 부품 쪽이죠. 그리고 뭐 석유화학 쪽도 여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사업들이 매출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 사업 부분에서 이런 호조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 최근 이제 중국과의 가격 경쟁이 좀 밀리게 되면서 업황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판매권역을 굉장히 좀 확대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수익성 개선을 계속해서 좀 이뤄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 쪽도 계속해서 좀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부품 쪽이 좀 마진이 많이 좋지가 않은 편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마진이 높은 이런 이미지 센서 부품을 중심으로 수익성 개선을 좀 지속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20% 가량 증가를 했는데 거의 이제 2배가 넘어가는 수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상용 에너지 부분에서도 앞으로 추가적인 좀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상용 에너지 부분은 이런 변압기에 대한 어떠한 수출량과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특히 지금 미국이라든지 이제 캐나다 쪽에 이런 변압기에 대한 노후 교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앞으로 수주 모멘텀을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요. 또 이제 실적도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좀 바닥권에 있다라는 점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8월 1일부터 사실 고점을 이제 달성을 하고 뭐 딱히 특별한 악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급격한 하락세를 좀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어떠한 그런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은 재평가 가능성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이제 고 ROE죠. 그래서 ROE가 한 18%대에 나오고 있고 또 PBR은 0.4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19,200원 이하대에서 한번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 22,0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과거에 이제 종합상사 이런 주식이라 크게 이제 모멘텀은 없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제 저평가돼 있는 거잖아요. 금방도 지나가면서 ROE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ROE 대비해가지고 PBR이라는 게 상당히 밑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LX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현대코퍼레이션 잘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화면으로 보면서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미약품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한미약품도 이제 최근에 좀 상승을 했다가 다시금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기업들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결국에 지금 이제 임상 3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 특히 이제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올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한미약품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로수젯이라는 주력 제품을 통해서 또 이제 매출 개선이 또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수젯 매출 같은 경우에 이제 평년 1,300억대 정도 나왔었는데 작년에 한 1,700억대까지 네, 또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작년 4분기에 이제 국내에서 또 독감이 유행을 했었죠. 그 중국 쪽에서도 이제 폐렴이 계속해서 좀 유행을 하게 되면서 동사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이런 호흡기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네, 또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일스톤 유입에 따른 어떤 수익성 개선도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한미약품의 경우에 머크에 이제 마일스톤 즉 이제 기술료까지 네, 수령을 하게 되면서 작년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영업이익이 한 600억대 수준인데 그보다 더 좋게 나왔었죠. 그래서 한 700억대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0%가량 네, 또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이 일단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어떤 신규 파이프라인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올해에도 이제 어떠한 최대 실적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또 이제 진입을 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사실 아직까지 개화기다 보니까 먼저 선점을 할수록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 있어서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이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게 네, 한미약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지금 임상 3상까지도 네, 진행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사실 지난해 이제 한 시장 규모가 한 1,700억 원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030년까지 봤을 때는 또한 3천억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성인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게 되면서 이 시장 자체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좀 밝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별 이슈도 하나 있었죠. 이제 OCI 홀딩스에 대한 어떤 합병 호재도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시장에서 악재냐 호재냐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호재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이제 주력 제품이 이제 뭐 비만 쪽이라든지 항암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OCI 홀딩스의 이제 계열사인 부광약품 같은 경우에는 또 신경제 쪽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다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합병에 따라서 어떠한 그런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호재로 좀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33만 지금 3천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34만 원 이하대에서는 분할로 담아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우선 전고점 부근인 네, 1차 목표가 37만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한미약품 최근에 이제 주목을 한 게 OCI 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좀 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대 주주로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이 돈이 그럼 과연 흘러서 어디로 갈까? 그래서 생각했을 때 한미약품이 R&D 하는데 많이 쓰이지 않을까? 그러면 한미약품으로서는 든든한 원군이 생긴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좋았는데 주가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만은 PBR로 봤을 때 다른 회사들보다는 그렇게 뭐 양호한 수준이에요. 뭐 영업이익도 잘 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서는 좀 어떻게 조명을 해볼까요? 네, 우선은 그 점에서도 저도 이제 그 한미약품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매출액 1조 원대를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이제 몇 군데 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이제 바이오 기업들과 비교를 해봐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펀더멘탈보다는 대체적으로 어떤 기대감에 따라서 굉장히 좀 급등하는 종목군들도 많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많이 있는 데에 비해서 사실 한미약품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이게 OCI 홀딩스에 대한 어떤 합병 부분이 아직까지는 뭐 악재나 호재로 좀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주가상에는 크게 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떠한 그런 실적 체크를 계속해서 좀 반드시 해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외형 성장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 가치는 있다라는 점에서 좀 투자 포인트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코퍼레이션 그리고 한미약품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고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CJ ENM인데요. 어떤 내용 담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꼬인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 삼성증권의 CJ ENM 리포트 가지고 왔습니다. 사업 개요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1994년 종합유선방송사업과 홈쇼핑 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을 위해 시작을 했고요. 현재 TVN, 엠넷, OCN 등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 스튜디오 드래곤이 드라마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요. 버추얼 스튜디오, LED-왈, 그리고 엑셀, 메타버스 콘텐츠 역시 기획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증권 리포트 이제 하나하나 더 들어가서 깊숙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23년 4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4분기 연결 매출액은 1조 2,596억 원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87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웃돌면서 3분기에 이어 또다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냈습니다. 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주요 요인은 핍스 시즌이 전 분기와 동일한 4편의 작품을 납품했으나 이 TV 시리즈를 2편 납품하는 등 장르 믹스 개선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이고요. 현재 영업 상황이 개선되면서 콘텐츠를 납품해 이익에 기여했다는 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티빙은 오리지널 콘텐츠 흥행에 따른 가입자 확대로 적자 규모가 전 분기 대비 축소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소속 아티스트들의 활약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악 사업은 소속 아티스트들의 음악 성과와 공연 매출 확대로 인해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저조한 연간 성과를 반영한 인센티브 감소, 인력 효율화 영향 등으로 전사 인건비는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TV 광고 매출은 전통적인 성수기로 분류되는 4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누리지 못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27.8% 감소해 절대 매출 규모가 3분기 대비 적었습니다. OTT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사업 전략으로 핵심 사업의 수익성 강화로 이익 턴 어라운드를 가속할 것이다라고 슬로건을 내걸었는데요. 이 시장에 이목이 집중된 티빙은 3월 광고형 요금제를 도입합니다. 이와 관련해 뿐만 아니라 핍스 시즌은 2024년 25편 이상의 딜리버리를 목표로 성과 회복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음악 사업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체 아티스트 활동 강화로 2023년 709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음악 부문에서 2024년 프로듀스 101 저편편을 통해서 구성된 일본 걸그룹이 4월 현지에서 데뷔할 예정이고요. 국내에서는 아일랜드 시즌2가 금년 2분기 방영되면서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될 신인 걸그룹 하반기 중으로 데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 2개의 신규 걸그룹 데뷔로 인해서 국내외에서 성장성 강화가 예상되는 부분 희소식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투자 의견 삼성증권은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퍼스 시즌과 티빙의 손익 개선이 당초 기대보다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미디어 플랫폼 영화, 드라마 부문과 가파른 성과 확대를 펼칠 음악 사업의 가치를 높여 영업 가치를 상향 조정했고요. 이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2023년 말 순차 임금이 2조 원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반영해 2024년 순차 임금을 가정치도 소폭 축소해 목표 주가를 설정했습니다. 2024년에는 티빙의 트래픽 확대에 따른 구독 수익 증가와 함께 광고형 요금제 론칭에 따른 추가 성과 개선이 예상되고 있고요. 할리우드 파업 여파 등으로 작년 약 66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었던 피퍼스 시즌도 영업 정상화에 따른 납품 편수 증가로 인해서 손익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CJ E&M의 수익성 악화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했었던 티빙과 피퍼스 시즌의 유의미한 이익 개선으로 전사 이익 턴 어라운드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CJ E&M 순차 임금 줄이기 전략에 쏠린 눈. 자, 어떤 내용일까요? 2024년 주요 전략으로 순차 임금 축소를 꼽았는데 재무 건전성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여기서 순차 임금은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 데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일정 기간 내에 빌린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는 계약 자금입니다. 여기서 순차임금은 차입금에서 기업이 보유한 현금을 제외한 차입금을 뜻하고요. 여기서 차입금 규모가 커도 기업이 보유한 현금이 충분하다라면 부담이 적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 그 자체이기도 한데 단순히 차입금이 많다고 해서 기업의 재정 상태가 나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CJ E&M 최근 1년간 순차임금 비율이 61%까지 치솟았습니다. 동종 업계 대비해서 좀 높은 편이었는데 미국 제작사 피프스 시즌을 인수하면서 차입금이 유입된 탓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유보하고 있었던 삼성생명과 LG 헬로비전, 빌리프랩의 지분을 팔았습니다. 그 결과 4분기 순차임금 비율은 48%로 감소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순매수세 유입되고 있었지만 개인과 외국인은 좀 팔자세가 강했었고요. 다만 금융투자와 보험, 투신 그리고 기타 금융, 연기금 등에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됐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날에는 6%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과매도 구간 이후에 좀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작년 10월 20일 최저점 49,500원대를 터치하면서 다시 한번 이 과매수 구간에서 쭉 상승세를 흐름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과매도 구간에서 좀 올라갔다가 최고점 89,300원까지 2월 8일에 터치한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전날에는 6% 넘게 빠지면서 물량을 좀 뱉어내는 모습이었다라고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꼬인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라면서 삼성증권은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10만 3천 원을 보여줬고요. 앞으로 CJ E&M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국 폭발 쇼크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 안 좋습니다. 2600선이 시험대에 올랐고요.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펜, 오션, 크래프톤 언급됐고 따라가 말아에서는 현대코퍼레이션, 한미약품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